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배당주 투자의 전략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몇 프로가 적정한 배당금을 주는 투자냐? 상당히 아이러니할 겁니다. 1탄, 2탄에서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3탄 들으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 수 있으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내용이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대중들은 기술적 분석, 뭐 조건 검색 이런 것들 좋아하지만 이게 반드시 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시청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1.2배속으로 빠르게 들으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배당 주가 있습니다. 그쵸?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주는 배당을 많이 주면은 채권 쪽으로 가고요. 배당을 적게 주면은 주식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배당주의 기준이 뭐냐?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차이는 뭐냐?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내가 번 돈을 다 채권으로 다 배당으로 준다? 그럼 배당 성향이 몇 프로죠? 100%입니다. 배당 성향이 100%면은 뭐예요? 이거는 채권이죠. 배당 성향이 100%가 아니라 뭐 1%, 2%예요. 그럼 뭐예요? 주식입니다. 0으로 갈수록 주식 쪽에 가까운 주식이고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배당 성향이 100%로 갈수록 채권 성향이 더 강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되면은 그 원금을 받죠. 그죠? 근데 그 전에 팔면은 그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 화살표를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잘 정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 때 장점이 있고 이쪽으로 갈 때 단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기준은요. 은행 자 다시 한번 이 기준은요. 어,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어, 금리 이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채권 금리가 몇 프로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4%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몇 프로 줘요? 4%를 주면은 사실 4%를 주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배당주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4% 쪽으로 가면 뭐예요? 어디 쪽으로 간 거예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하다? 그럼 뭐예요? 주식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요 돈을 빌리는 데 있어가지고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채권처럼 해가지고 배당을 다 줘요. 그 나는 남는 게 없어요. 또 돈을 벌어요. 남는 거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버는 족족 다 이제 배당금을 줘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성장을 합니까? 회사에도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과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배당 성향이 100%인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완전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건 그건 아니고요. 그럼 배당률이 몇 프로 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지금 회사가 빌리는 기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가 채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4%짜리 채권 발행을 해요. 4%를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어, 최소한 이거보단 작아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그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버는 거 갖다가 쟁여놓을 수 있고요, 투자할 수 있고요, 배당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배당 수익률 자체가 2%에서 3% 정도를 줘요. 이거보다 적게 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은행 이자보다 적게 주죠. 자, 은행 이자보다 적게 준다. 안 주는 게 아니라 은행 이자보다 적게 준다라는 말은 은행보다 더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자, 다시 한번. 회사가 돈을 이렇게 벌었어요. 이 중에서 요만큼은 뭐예요? 배당을 줘요. 나머지를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 투자된 금이 복리를 발생시켜 가지고 회사가 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돈을 버는 기업이 배당을 주는 기업이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배당주만 먹고 산다라고 하면 배당주를 투자하지 마시고 채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는요. 주가도 어느 정도 부양이 되면서 거기에 부가적인 배당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채권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의결권이 있죠. 가장 큰 차이예요. 그죠? 이거에 가장 비슷한 게 뭡니까? 우선주입니다. 근데 채권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상황인데 굳이 왜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배당주에 투자를 합니까? 고배당주에 투자를 해요. 차라리 채권에 투자하세요. 그렇죠? 일단 내가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언젠가는 주가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내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고요.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비용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채권 금리를 빌릴 수 있는 이자를 만큼을 배당으로 주면은 그 회사는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 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해당되는 정도만큼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1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낮게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소득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로 내가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범주 안에 투자하는 것들이 왜 제가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만 보겠습니다. 코스피만 보고 배당 수익률을 제가 5에서 10%로 하겠습니다. 2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수익률에서 5에서 10%를 주는 요 기업이 펄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배당 수익률 제일 많이 주는 거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입니다. 그렇죠? 기업은행 제가 눌렀어요. 종합 차트를 봅니다. 자, 기업은행의 연간 종합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균일하죠.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연봉이라 그렇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자, 보세요. 주가의 저점에서의 고점의 저점은 생각보다는 등락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 내가 고통스럽게 받아야 되냐? 2년에서 3년간 계속 그렇습니다. 딴 거 좀 볼게요.
자, 삼성카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카드 어때요? 내 자산이 어떻습니까? 계속 깎이죠. 자산이 계속 깎여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고배당주를 주는 주식은 우하향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3에서 4% 정도 되는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금호수익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14%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10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이런 종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고려여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자, 그런데 자, 배당을 좀 더 낮춰보겠습니다. 1에서 3%. 뭐 이거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뭐 등락폭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되면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어, 영업이익률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들 그리고 뭐 매출액이 증가하는 종목들 같이 겸비해서 가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배당률 5에서 15%뭐 이런 게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뭐 액면 분할해서 그런 거고 보시면은 다 이게 그 약간 그 뭐랄까요 채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배당이 줄어들면은 급락하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면 10% 급락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분의 1 토막으로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다 은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주가를 부양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배당주를 고배당주로 들어간다 싶으면은 정말로 금융위기 때 그리고 정말 그 주가가 대폭락을 했을 때 그럴 때 고배당을 노리면서 저가에 들어가서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접근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분할 매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배당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상 평범한 시점에서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주 투자를 한 이유는 첫 번째 정말 대폭락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그게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주가의 수익도 얻고 그 다음에 정상화되면서 이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건 결국에는 채권 투자랑 똑같은 논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채권 투자를 하지 않고 우선주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배당주를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배당주보다는 주가의 성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제일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회사가 배당을 주면서도 시장 수익률과 겸비해서 간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을 얼마큼 줘야 된다?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주면은 안 된다. 그래야 시장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제가 구탱에다 좀 그려보면은 시장 수익률 플러스 뭐 해야 됩니까? 배당률. 이렇게 돼야지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높여버리면 결국 이건 떨어집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웬만하면 4%를 넘지 않는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배당금을 먹으면서도 주가의 상승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제가 나중에는 좀 디테일한 방법들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